이어서 NBN 뉴스7이 방송됩니다. 메이크업 베러넥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NBN 개국 30주년. 복권 한 장, 기부 한 장. 복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이튿날인 오늘 귀경 행렬에 나들이들까지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온종일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놓고 여야가 오늘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사자인 이 대통령은 손가락질을 감수하더라도 국민 삶을 위해 뭐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자제 경보가 발령된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실종됐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혼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지나도 연휴는 계속됩니다. 귀경객과 나들이객으로 고속도로 정체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요금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온종일 이어지던 정체가 계속되면서 거북이 걸음으로 차들이 꼬리로 줄지은 모습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고속도로 교통량을 561만 대로 예측했습니다. 연휴 5일차인 오늘 어제보다는 통행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곳곳에서는 정체는 계속됐습니다. 오늘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을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면서 시민들의 귀성 귀경길을 살피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늘까지 면제되고 내일부터는 다시 통행료가 부과되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빗길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이도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다음 날인 오늘 SNS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면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내외적인 비판과 압박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로 보입니다. 먼저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출연한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추석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간과 쓸개를 내어주고 손가락질도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겨냥한 어떤 의미인지 국회팀 김지영 기자와 뉴스 추적합니다. 김 기자,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간과 쓸개를 내어주겠다는 건가요? 그만큼 각오가 대단하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을 위해서 이 간과 쓸개를 내어줄 준비가 돼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읽힙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민생을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건데요. 표현을 하나씩 살펴보면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 또 강대강으로 치닫는 여야 대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일반적으로 간도 쓸개도 빼준다는 말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준다는 의미잖아요. 네. 국민을 위해서라면 미국과 협상에서 또 야당과의 협치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개인적인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책임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고소고발전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식의 싸움이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대통령의 행보를 흠집내는 것을 두고 보면 안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의 시계가 추석 이후에는 지방선거를 향해 흐를 것 같은데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 공방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선거 모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나 최고위원들의 출마설이 많은데 사퇴로 인해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선 당시 여당이 승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직전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지방선거까지 여세를 몰아간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여당이 유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민주당 안에서 커지면서 최고위원들 상당수는 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연휴,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 연락이 두절된 아들을 애타게 찾던 부모가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선 한국인을 노린 감금 범죄가 폭증하고 있어 이 가족들의 걱정이 더 컸는데요. 결국 이 아들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현지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연락이 두절된 40대 남성 이모 씨. 오늘 이 씨가 캄보디아 현지 병원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종 당시 이 씨의 마지막 위치 기록은 프놈펜의 한 호텔로 확인됐는데 실제 이 씨는 이곳에 투숙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최고의 명주로 한때는 재테크 수단으로까지 애용되던 마오타이의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급 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국경절 연휴에도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2018년 만찬 모습입니다. 두 정상이 함께 건배를 하던 술은 중국 최고의 명주 마오타이였습니다. MBN 자살 예방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높은 집값과 경쟁의 압박,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와 비슷한 나라 중 홍콩에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이 홍콩의 자살률은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한범수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홍콩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4.1명이었습니다. 29.1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에 반도 되지 않습니다.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에이스 원태인의 호투를 앞세워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승리하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10연승을 질주했던 NC의 기적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야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삼성은 23,680석을 가득 채운 홈팬 응원에 힘입어 1회부터 집중했습니다. 원태인의 호투로 리드를 이어간 삼성은 8회 말 김원곤이 선두타자로 나서 볼넷 출루한 뒤 이재현의 희생 번트로 2루까지 진루, 기습적인 3루 도루에 성공했고 좌익수 희생 플라이에 홈으로 질주해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삼성이 오늘 기록한 안타는 단 1개로 역대 포스트 시즌 최소 안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10연승을 달리던 NC를 막아선 삼성은 하루 휴식 후 모레 목요일 SSG 랜더스가 기다리는 인천에서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연휴 닷새 날인 오늘도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곳곳으로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쑥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높아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매일 아침 스페셜 맛집 베스트가 방송됩니다.